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동산 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과 이제 막 법률 사무원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강제집행 신청서라고 제가 블로그에 첨부를 해 놓을 테니 빨간색으로 수정을 한 부분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 서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권원과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는 채권압류도 마찬가지고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셔야 되고요. 집행권원이라 함은 지급명령 정보, 이행공고, 결정문, 판결문 등등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그 판결문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지 제가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권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집행권원과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를 해서 이 신청서와 함께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이 신청서를 출력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주소도 마찬가지로 기재를 하시고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로 집행관이 전화를 할 거예요.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테니까 모르는 번호가 찍히면서 전화가 와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상 작성할 내용을 보시면 별게 없어요. 별게 없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만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채무자 주소지가 당연히 대부분은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물 목적 소재지도 같다고 하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집안에 뭐 냉장고, TV, 세탁기 뭐 이런 거 팔아봤자 오래된 제품일 경우 돈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갚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따가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지만 신청하는 제가 100만 원 이상은 신청 비용으로 내야 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저는 오히려 돈 받으려고 이걸 신청했는데 돈은 오히려 제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럴 경우에 실익이 없어요.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내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고 무언가 그 사업장 안에 돈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좌 압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은 거고 계좌에는 돈이 얼마 없지만 그 사업체에는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저희 이 강제집행 신청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PC방을 크게 운영하셨던 분이었어요. 개인 사업자로. 컴퓨터가 200대가량 있으니 그걸 처분하면 돈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채무자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 체크를 했고 그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를 했습니다. 전체 조건은 그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 사업장에서 지금도 폐업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집행권원에 내용을 입력하시고 기타란에 체크를 하시고 이 내용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은 판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지급명령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채권자 이름 쓰시고 나중에 돈 받을 계좌번호 기재하시고 여기도 이름하고 도장 찍으시면 되는데
이 동사납류나 기타 강제집행 신청서들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부되어 있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수정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하단에 아까 청구금액 내역 1억이라고 썼는데 판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금 이자 그대로 쓰시면 되고, 판결문상에 있는 이자 그대로 적어주시고 계산해서 이자 자동 계산기로 해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금액은 제가 임의로 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1억이라고 맞추려고.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 금액을 계산하면 이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쓴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을 할 때는 법원이 멀지 않다, 난 처음이라 그래도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다 라고 하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멀다, 나는 굳이 안 가고 제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우편 제출하시면 돼요. 우편 제출을 하실 때는 이 상단에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로 예납 영수증 접수증은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팩스 번호를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서류를 받고 접수증과 납부증을 팩스로 보내줘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접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집행관 사무실에서 보내줘요. 위에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일부러 팩스로 들어온 거죠. 팩스로 제출했더니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접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납류 사건 번호고 여기 써있죠. 동사납류 비용 신규 예납해야 되고 여기 어딘지, 납부 금액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46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거보다는 보통 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게 나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고요. 이 비용 납부하라는 거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렇게 접수증과 납부증도 같이 줍니다. 납부증은 같은 날 같이 보내줘요. 저 서류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보면 팩스라고 되어 있죠.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접수서인데 여기는 납부서라고 되어 있죠. 신규 예납 해서 납부 금액, 이 돈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납부하면 이제 집행관한테 연락이 오고 압류하러 가고 경매해서 매각하고 돈 받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납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원에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있고 거기 가서 납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우편으로 보낸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것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대부분 신한은행은 법원에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하나 정도 있으면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하나 정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신한은행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은행도 납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한은행 협약이라 신한은행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로그인하면 공과금 법원 이렇게 상단에 매뉴얼이 나오죠. 이걸 커서를 갖다 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법원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때 이 보관금 이걸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하면 법원 보관금이 있고 그 옆에 집행관 보관금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집행관 보관금 납부를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됩니다. 법원 코드 고르면 법원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인천이든 서울이든 그 법원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밑에 이제 채권자 주민번호를 쓰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집행관이 등록을 해놨어요. 계좌이체가 되게끔. 계좌이체는 정확히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관이 등록한 그 사건 번호라 이렇게 딱 옆에 나옵니다. 그걸 납부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행관이 확인을 하고 이제 아까 기재했던 연락처로 연락을 주죠. 그러면 성인 2명을 대동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라 라고 설명을 듣고 그날 가시면 됩니다.
가시고 돌아오시면 시간 금방 걸려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분, 20분 내에 끝나니까요. 그날 한번 갔다 오시고 약 보름 후에 채무자한테 집행관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돈 안 갚으면 우리 경매로 다 매각을 해서 채권자한테 줄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돈 갚고 언제 경매 일자 뭐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안내를 듣고 저 경우에는 5월 27일 날 제출했고 6월 2일 날 그 PC방을 갔어요. 6월 2일 날 갔다 오고 약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걸 한 번 더 제출해야 됩니다.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수정하시면 되고 집행관 사무실로 마찬가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 정보는 그대로고 입력하신 대로 다 제출하시고 이 부분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경매기일 지정신청서. 압류는 했잖아요. 일단 채무자한테 이거 압류했으니까 너 못 건드려. 돈 안 갚으면 우리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6월 2일 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계속 안 갚잖아요. 그러니까 경매해달라는 거예요. 팔아달라. 그래서 6월 20일 경에 이걸 제출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내가 멀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제출할 때 상단에 포스트잇 메모지 붙여서 접수증 납부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팩스 번호 밑에 써놨잖아요. 그래야지 팩스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팩스 번호를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스를 보내줍니다. 접수증을 보시면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죠. 팩스로 보내준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추가 예납이라고 돼 있죠. 그 비용을 또 한 번 내는 거예요. 압류할 때 한 번 내고 이제 매각할 때 또 한 번 내고 동산 압류고 사건 번호는 동일하고 납부 금액이 처음보다 더 많습니다.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93만 원 정도예요. 아까 46만 원 정도였죠. 총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6월 21일 날 추가로 비용을 더 납부하라고 해서 접수증과 납부서도 은행 제출용도 같이 보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스로 왔죠. 납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신한은행에 방문을 해서 납부를 하시던 좀 전에 보셨던 은행 사이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를 하시던 저희는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우편으로 처리를 합니다. 법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팩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시간은 절약될 거예요. 다만 진행사항 좀 더 물어보고 싶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으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경매 기일에 이제 매각이 되죠. 매각이 되고 채권자 가서 확인하고 매각이 7월 13일이었어요. 경매일이 7월 13일이면 집행관이 7월 14일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기재했던 계좌번호 있죠? 강제경매 신청서 상 하단에 계좌번호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썼죠. 이 계좌번호로 집행관이 제가 별도로 뭘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7월 13일 날 경매였는데 7월 14일 날 인천법원 이렇게 돈을 이체를 해 줍니다. 따로 뭘 안 해도 경매일이 끝나면 며칠 이내에 이 돈을 지급을 해줘요. 이 경우에는 PC방에 컴퓨터가 많았어요. 컴퓨터가 나름 사양도 좋았던 거라 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돈을 그래도 반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내 돈 들여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 어떤 집에서 살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돈이 될 만한 것인가도 짐작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PC방이면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순한 그냥 사무실이다. 책상 몇 개 있고 규모도 작고 컴퓨터 한두 대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미리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고 나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 화풀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 압류해서 빨간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소전 화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